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주 중반 수요일 시장이 출발이 됐는데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시장이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그런 수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 증시는 순환매 성격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요 며칠 사이 원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원전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도 원전 이슈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릴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웨스팅하우스 아시죠?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정부는 이 지분 인수에 대해서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전 섹터 이런 부분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확한 방향성으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전 관련해서 협력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투자 포인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는 현재 투자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떴으니 미국과 어떤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형 원전, SMR 이쪽 건설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의 현실을 보면은 공급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우리나라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하반기에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포인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보면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한국형 대형 원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PR 1400 이것이 과연 미국 진출이 가능할까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KB증권은 이 또한 이게 된다, 안 된다의 여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원전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진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건지 이를 알아보는 게 더 투자 포인트에서는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원전 재건 초기에 있어서 모델은 AP1000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 쪽에서 건설을 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AP1000 같은 경우에는 원전 경험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반복 건설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제거되면서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톡톡한 그런 결과를 낼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잘 되면 APR 1400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투자하실 때 이 이슈는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APR 1400 진입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팀 코리아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협력 확대 이런 부분도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K원전, 오늘 섹터에서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데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스켓 매수를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그런 종목보다는 바스켓,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관리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K원전 밸류 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그 얘긴즉슨 설계도 되고 기자재 쪽도 괜찮고 설계, 시달, 만들어지는 그 EPC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아울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스토리텔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건설까지 갈 수 있는 GS 건설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러한 모멘텀이 한국 원전 하반기 넘어서 내년 본격적인 수주를 알리는 신호탄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데에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시세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넥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1%, SK하이닉스가 그래도 0.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최근 4번의 실적 발표 중 3번은 다음 날 주가 하락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MLCC 기판 쪽 오늘 부진합니다. 삼성전기가 3.3% 빠지고 있고요. LG이노텍이 4% 약세 보이면서 지금 부진한 흐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이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제유가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그러면서 정유와 방산 쪽에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시세 함께 체크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도 4.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 쪽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낙폭이 깊은데 SK이노베이션이 10% 넘는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섹터를 살펴본다면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1.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근육을 보존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계약 수출 소식을 밝혔는데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쪽도 좀 혼조세 보이지만 그래도 올라주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6.1% 강세 붙어가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3.7% 빨간불 겨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력 그리고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한전기술이 10%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8%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4.2% 오늘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리고 원전주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황은 어떨까요? 곧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랗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차갑게 포착되는 종목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부진합니다. 어제는 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었는데 오늘 곧바로 하락 전환됐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관련 종목들 시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익 IPS가 4%로 낙폭이 깊고요. 주석 엔지니어링이 3.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1.4% 밀리고 있는데 다만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심택이 0.6%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MLCC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설 투자 공시를 올렸죠. 어제 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상승폭 조금 줄여서 이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0.7% 소폭 올라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4%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HLB는 2% 빠지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0.7%, 파마리서치가 오늘 좋네요. 6.2% 강세 붙어가고 있고요. ST팜이 3.7% 시세 분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까지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투심 오르면서 우리 기술이 1.3% 견조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트레이딩 맵 함께 살펴봤고요.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지나가면서 지금 0.05%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6,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1%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 81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 모두 팔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깊은데 지금 4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물량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1,6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그나마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눈에 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를 토대로 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분석을 좀 다수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름세를 오늘 연출하고 있는 시장의 초반 모습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을 했습니다. 모멘텀은 지속이 될 것이다. 언제? 11월까지. 11월 하면 여러분 느낌 드실 텐데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간 선거 직전까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 뒤는. 그래서 변동성은 주의하시되 그 중간 선거 직전까지 원전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NH투자증권의 변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주가 13만 3천 원을 유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대형 원전과 SMR 투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고요.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미 투자에 대한 방향성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9월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10월에 12차 전력 수급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사우디 원자력 협정 이런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원전 보실 때 하반기에 이슈가 다양하고 그리고 내년에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략, 이런 부분 잘 패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국내를 대표하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당연히 주가가 크게 못 갔으니까요.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현 상황을 잘 보면은 2030년까지 원전과 SMR 이쪽에서 강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주 파이프라인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거 수주하면은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가치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쪽에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금 저평가이고 앞으로도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도 그렇지만 가스 터빈도 성장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또 강조할 수 있겠는데요.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도 북미 쪽에 수요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료 전환, 메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뵀을 때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가스 터빈은 대형 원전이 흔들리더라도 사실 가스 터빈은 예전부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두산 쪽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으로 가스 터빈은 중요한 성장축 중에 하나이다라는 언급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으니까 국내 증권사의 시각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 섹터 중에 원전 해체 이런 부분이 같이 뛰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해서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GS 건설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면서 3가지 이유를 픽해서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 올랐습니다. 4만 1,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일단 실적,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체질 개선, 이렇게 3대 이유가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실적은 이제 GS 건설이니까 건설, 주택 매출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주택 쪽 매출이 확실한 좀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선제적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 이런 부분이 실적 성장에 잘 녹여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성장축이 아닐까 싶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입니다. 이게 최대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그래서 언급이 된 거고요. 연내 일부 착공되면서 베트남, 팀 코리아의 원전 참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잘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발 수주 이런 부분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성장축이 두 번째 박스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수처리 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니마인데 GS 계열에 거기 이제 매각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박스는 체질 개선이에요. 3대 포인트 중에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실적에 방해가 되는 걸 떨어내면서 실적에 회복하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순이익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신용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 자체적으로 뭐 회사채 이런 발행도 긍정적일 수 있고 본격적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으로 GS건설이 걸쳐 있는데 본업인 주택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체질 개선도 가능하니까 재무지표가 조금 더 이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내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힘을 못 쓰더라도 순환매되고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가야지 코리아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괜찮은 반도체 섹터의 옥석 가리기는 8월 말, 9월 내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택이 오늘 딱 떴더라고요, 리포트로. 이걸 직접 쓰신 분이 있거든요.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양승수 연구원입니다. 네, 심택이 아주 중요한 공시를 했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심택의 이번 투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AI 서버용 소캠 수요에 확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설로 보고 있고요. 소캠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중심으로 채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택은 소캠용 모듈 PCB랑 LPDDR용 MCP 서브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요 증가에 지속적인 수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기존의 생산 능력만으로는 내년 이후로 늘어나는 이제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투자는 소캠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택이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공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소캠 관련해서 최대의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심택이 주가가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도 있었고 앞으로의 그 업황 전망적으로 기업 체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심택의 적정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사실 메모리 업황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증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고 좀 상방을 열어주는 변화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2027년에 PCB 업사이클을 ABF 기판과 소캠 두 가지 아이템이 주도할 거다라고 얘기 드려왔기 때문에 소캠 관련해서 TAM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중심에 심택이 있다라는 점에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및 PCB 밸류체인 전반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관련 업종을 재평가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강조드립니다. 네, 심택의 목표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증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 심택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보시고 이 투자 포인트도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스토리텔링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머니코드 다음 종목은 신성 ENG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어도 하반기에는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성장 모멘텀 하나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향이에요. 공랭식
냉각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열을 엄청 많이 내뿜는데 그거를 잘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냉각 시스템 쪽 이런 부분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래도 첫 레퍼런스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증권사에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제 키움증권이 주목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수주의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범위를 체크해 보면 바이오, 제약, 클린, 룸, 음압, 병동 다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수주가 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사업장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사업장이 지원되면요. 원가 훼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인력 배치 효율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서 좀 하방을 좀 막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단일 사업장 이 정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지원 리스크도 좀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 지원되면 원가가 크게 훼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2분기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잡혔습니다. 실적 말씀드리는 건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1억 원 나타났는데 물론 1년 전에 비해서 9% 성장은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포착을 하자면 반도체 사업장이 좀 정상화되는 것과 동시에 원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판가에 전가되는 흐름들로 원가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일단 그렇고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요. 내년에 해외 반도체향 수주 요런 이슈가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있고 하반기부터 이익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누적 수주만 보더라도 7,5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올해 상반기는 약간 브레이크 걸려도 하반기 개선되면서 내년은 이익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신성 ENG를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 28년도 수익성은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이 종목 역시 하반기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 지난주 머니코드에서 카카오에 대한 인적 분할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머니코드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 5만 1,000원으로 제시했다라는 거를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좀 보여드렸고요. 5만 1,000원 정도는 국내 증권사 밴드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일단 인적 분할 그러면서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영업 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촉매제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가 확 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분할된 이후에 정말 할인율이 축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자본 배율은 효율이 정말 생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유동성도 착시를 주의하라라고 투자 유의사항도 언급을 했던데요. 이게 이제 인적 분할되면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뉘잖아요. 근데 카카오 X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원 중에 4조 이상은 자회사 보유분이라고 하고 카카오 AI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 1조 이상 거의 2조 가까이는 어떻게 보면 고객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발하게 유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착시 효과는 좀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5만 1,000원 이런 부분 언급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투자 유의사항도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R은 JP모건에서 언급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였었고요. APR은 유럽이 참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도 잘 해내기 때문에 이 유럽이 잘 해낸 이런 시장이 결국 미국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막 뜨는 그런 효과보다도 이제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입증받았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JP모건은. 그래서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으로 알릴 수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시장의 성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게 미국 시장을 더 자극해서 전반적으로 순 효과를 볼 수 있다.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랜드는 잘 커지면 글로벌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APR이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JP모건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56만 원이었으니까 요 수준도 잘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양식품인데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식품 쪽도 유럽 쪽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고 소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50% 정도 성장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한 5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더하면 한 1,800억 원 정도 넘는 그런 체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뭐 삼양식품 하면 불닭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데 그 매출이 좀 견조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 매출 잘 되고 있고 해외 매출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잘 되고 있는데 미국이 54% 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이 44%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앞서서 APR도 유럽 쪽 공략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삼양식품이 유럽이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목도 유럽의 기대주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기에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품, 유럽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거 긍정적이고요. 유럽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부각됐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립니다. 중국 쪽에서 신공장, 캐파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공장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물량을 잘 소화하다 보니까 내년 이제 초에 시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양 공장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밀양에 이제 공장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밀양 공장은 이제 미국과 유럽 수요에 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조금 더 밀어주면서 생산 좀 가속화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불닭 이 브랜드 제품은 판매가 좀 견조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적 전망도 써놨거든요. 1년 전보다 43%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K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유럽을 잘 통과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이제 바로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파트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의 반등,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최대 변수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아침까지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연관고리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락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기술적 흐름이 약간 이제 그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보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증권에서 이제 이 자사주 그죠 하루에 뭐 그 1조 가까이 매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여전히 지금 SK증권에서 현재 한 16만 주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167만 원과 168만 원,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175만 원. 이 박스에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58만 원. 요 사이에서 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아마 11월 19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누군가는 이 박스에서 40조를 그죠? 뭐 기타 법인이든 누구든 사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샀을 때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이 하이믹스가 좀 더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추세선을 타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여기서 실리콘트, 한국콜마, 그죠?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틱 전부 다 그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탄탄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색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뭐 전진건설 로봇을 필두로 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이제 뭐 MOU 체결이라든지 그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거기에 중재 역할을 뭐 러시아가 나서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사실 이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거의 이런 종목들은 바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이 그렇게 분출하지 않았지만 뭐 전일 대비한 거래량을 치면은 좀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흐름을 갖추는가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8시까지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단숨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항상 분봉, 1분봉이라든지 30분봉이라든지 이런 위치, 1봉의 위치는 현재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크레디트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뭐 혹자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통과시키지 않겠나 이러는데 아직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좀 조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조정 시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종목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차트나 이런 것보다는 꽃가창을 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고요. 그래서 어제의 공포를 이제 이겨낸 오늘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그죠?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게 진짜 추세를 전환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뭐 그냥 천천히 좀 지켜보는 전략이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원칙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주목해 주세요. 네, 시장의 전반적인 펀더멘털, 체력이 좀 좋아할까? 이런 부분이 계산이 돼야지 투자도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시잖아요. 오늘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아하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대표님 오실 때마다 이 얘기는 좀 해드리는데 미국 연준에서 인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하 안 하거나 뭐 동결이나 뭐 인상 이런 부분 가더라도 장기 금리 이런 부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던데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는 결코 좋은 요건은 아니라서요. 네,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유가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이제 지금 그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게 이제 서로 다르게 놀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이유인데 가장 큰 거는 연준이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연동되는 것은 2년 미만, 그러니까 만기로는 2년 미만의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주로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연준이나 재무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0년대나 뭐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뭐 국가 이제 소위 미국의 그 백악관 그 정책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말 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자기는 이런 재무장관 이런 게 아니고 채권 투자자 중에 제일 큰 손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장기 금리가 아무리 미국의 정부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고금리, 장기 금리가 5%를 넘어서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위 재정 건전성이 정말 이제 목에 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미국의 GDP 대비 지금 원래 베센트 장관의 원래 목표는 3% 이내로 GDP 대비 잡는다였는데 지금 6%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내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생각해 보면은 이게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우리 다 가늠이 되잖아요. 근데 소위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얇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바이패스 안 되는 월급 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딱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면 밑에 의무 지출 이것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비 뭐 이런 것들도 나가야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12~13% GDP 대비 정해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채가 40조를 넘어가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이자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대략 한 4% 가까운 수준까지 있어서 이것만 대략 합치면 지금 저 밑에 지금 선으로 거져 있죠. 세금 수입. 들어오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 수입은 15% 내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가 더 쓰고 싶은 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영화관도 가야 되고 뭐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듯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간 것이 이제 국방비도 나가야 되고 교육, 인프라, 뭐 보건 이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돈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AI 인프라. 그와 관련된 지원도 해야 되고 이거 관련된 것들이 돈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더해 보면은 6%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 갭 지금 주황색 선 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다 재정 적자입니다. 그만큼 채권을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단의 대책, 결국은 의회가 저 밑에 거를 줄여주지 않고서는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세수를 더 늘리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증세하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에 감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가 지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베선트 장관이 이리저리 뭔가 머리를 굴려갖고 뭐 기존에 뭐 지금 그 일본의 그런 그 엔화 구하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위 자사주 매입도 한번 바이백도 한번 해보고 심지어는 TGA 이게 뭐냐면 딴 데 한 1조 달러 늘 써야 되는 정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도 헐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까지 하는데 그걸로는 이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그런 대증요법이다. 엄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제 다행스럽게 이틀 사이 유가가 한 7% 급락하면서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오긴 했지만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금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베선트 장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를 전후로 미국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번 금요일 밤에 있을 연준의 워시는 뭔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안 좋아하는데 또 미국 쪽에서 장기 국제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요건은 지속이 되겠다라는 의미, 하반기 좀 이게 굉장히 상수일 것 같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약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도 부동산 그리고 뭐니 해도 가계 부채 이런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금리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올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더 그게 격화되긴 했지만 물가 불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장기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좀 접어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유럽, ECB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통상 앞으로 1년 내에 기준금리가 몇 번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수합 시장, 소위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1년 내에 한 4회 정도, 지금 100bp니까요. 25bp씩 나눠서 보면 한 4회 인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노정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3년물이 3.85 정도 되니까 지금 2.75인데 3.85면 100bp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본도 한 3회 정도, 그다음에 유럽이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2회에서 적어도 1회 이상 정도의 인상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 유일하게 지금 중국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침 내일 또 8월 금통위가 열리죠. 네. 7월에 금리 인하 한번 인상했고 8월에 연속 금리 인상할까에 대해서 시장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 환율도 안정화돼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랄까 리즈가 그렇게 심한 건 압력이 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지금 시장 금리하고 기준 금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거의 100bp 이상 벌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정부가 특히 신현성 총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부동산이 좀 꿈틀꿈틀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 큰 벌어들인 돈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지금 국내 특히 그 경기권 또 동탄이나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소위 그 집값 이슈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아마도 이후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신현정 총재 입장에서는 중요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팩터 중에 하나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일정 부분 관리 측면에서도 아마 인상 가능성, 2회 연속된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 나오면 또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호황이긴 한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드라마틱하게 주가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뭐 새로운 더 뉴스라고 봐야겠죠. 일단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것에 매우 충실한 일단 1차적인 반응이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너무 격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역대급 주주 환원 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뭐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너무 격하게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미국에서부터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8월 달 들어서 공격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사들어오던 헤지펀드들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장기금리 이슈가 벌어지면서 다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내다 팔고 있거든요. 아예 비중 전체를 지금 주식 비중 전체를 좀 줄이고 있는 흐름. 근데 그 중에 당연히 기술주가 많다 보니까 기술주를 좀 줄이는 힘이 컸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시아권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나 이런 데들도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서 좀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헤지펀드들 조금 좀 뭐 쉽게 표현하면 단타하는 그러한 글로벌 자금들의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좋게 표현하면 또 내지는 너무 이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러한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의 그러한
그 장기금리 상승, 그다음 베센트의 그러한 움직임도 포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잭슨홀 미팅. 네, 중요하죠. 이것이 예. 왜 중요한데 이것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변곡점이 됐었던 과거의 경험치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물가와의 전쟁하면서 파월이 엄청나게 매파적으로 발행하면서 한 달여 사이에 주가는 한 15% 빠졌었고요. 금리 급등, 달러 강세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가까운 2024년도 그 이후에 2년 후에 2024년에는 엄청나게 비둘기파적으로 반영하면서 주가 오르고 금리 빠지고 이것이 이제 한 2년간 또 지속되면서 시장에 큰 호응을 만들어준 또 그런 또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변곡점 같은 느낌에 와 있는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일정 부분은 관망으로 좀 돌아선 거죠. 그 사이에 네. 벌어온 것은 일단은 이제 털어내고 일단은 웨이트 앤 씨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뭔가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러한 주주하는 책이 혹시 부족했느냐? 또 요구들도 엄청 많아졌죠. 근데 그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말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는 규모면 엔비디아급이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 1등 기업 엔비디아급이고 내년에 아마 주주하는 규모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한테 그 뭐랄까요 이번에 주주환원이 자사주로 해야 되느냐 뭐냐 이거 갖고 뭐랄까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선수금을 꼭 이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이건 약간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금은 냉정히 보면 유동 부채입니다. 부채.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매출로 바뀌고 부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매출돼서 이익으로 들어오면 그때 사실은 배당을 하는 것이 순리겠죠. 그래서 선수금 너 자신 있으니까 미리 줘.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거 받은 주주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게 투자하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한테 현재 잘 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는 방향에 오히려 응원을 하고 뭐 채찍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원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방향성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월 말 정도나 그리고 내년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되면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염두에 둘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주들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있을 수 있을지 저희도 시시각각 포착 포인트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압박이 좀 거세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반도체 얘기를 하면 반도체 뭐 증설하라, 뭐 그런 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메모리 물량을 좀 늘려라. 근데 이제 이게 노고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1차적으로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루트닉 장관이 항상 문제죠.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 루트닉이 뭐랄까 이제 국내 미국이 항상 뭘 하나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패턴인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사실은 파운드리 팹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더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다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네. 워낙 지금 또 메모리가 특히 더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뭐 늘 하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뭘 시작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메모리까지 뭘까 생산하려는 것이 과연 지금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좋아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는 냉정해 보면 이번에 을이긴 하지만 앞에 슈퍼자가 붙습니다. 예. 슈퍼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 일정상 시간은 우리 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니까 지금 우리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작하면은 10월 초, 11월 2달, 3개월이 지금 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간선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당연히 하원은 민주당이 혹시 잘하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빨이 한마디로 안 먹히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의회하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싸움이 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본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측면에서 그 압력이 그렇게까지 우리 기업들한테 악조건으로 가져올 거냐? 그 걱정은 너무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이제 증시 순환매가 이어지는데 어떤 섹터냐 하면 이제 원전과 건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이니까 또 건설이 따라붙는 거 있고 또 휴전에 대한 가능성 연구되면서 재건 이런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원전과 건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되는 와중에 이 틈새를 좀 잘 파고들려고 하는 투자자의 니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좀 유리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제가 아마 어느 순간부터 계속 순환매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자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좀 드려왔었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한 환경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지난주부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미국의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약세되면 달러로 바꿔서 뭔가를 사야 되는 물건들의 상대적으로 싸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업체들의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자체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 일단 그러니까 금 가격 올라가죠. 금은 가격 같은 귀금속도 올라가고 구리나 뭐 그와 관련된 비철 금속들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전고 소위 사상 최고치를 지금 뚫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기가 아직은 다행히 좋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오기 때문에 비철 금속 관련된 업종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게 다 연결돼 있고 이것이 우리만의 이슈는 아니고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소위 신흥국 내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같은 소위 그 원자재 부국들 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돼 있는 글로벌 흐름이다. 달러 약세의 수혜 국가, 수혜 업종에 대한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이제 달러 약세가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출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MS가 늘어나면서 좋을 수밖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고 정고점을 계속 좀 뚫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 결국은 기존 펀더멘탈이 좋고 수출이 잘 되는 업종은 여전히 계속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필수 소비재 이제 음식료나 이런 쪽은 수입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쪽 부분이 이제 달러 약세 가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소위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서 또 이것도 이와 관련해 갖고 원전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항공주나 이런 것들도 달러 약세도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것은 왜냐하면 일시적이지 않고 좀 기조적일 것 같거든요.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환매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시장 볼 때 환율 전망이나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산업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8월 말이더라고요. 다음 주 이제 9월 들어가는데 주 후반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앞서서 잭슨홀 미팅도 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장은 뭐 오늘 밤에 있을 PC 물가 네.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뭐 시장 예상치대로 근원 기준으로 2% 중반대 정도 나와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안에 디테일입니다. 이게 끈적끈적하게 오래갈 물가 상승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건지에 대한 판단들이 아마 2번 연속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이제 FOMC 앞두고 한 번 더 있으니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엔비디아 또 실적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엔비디아 네. 실적이 항상 지금 최근 한 4개분기 동안 악명을 떨쳤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이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 대응하는 건 상대적으로는 그 악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보셔야 될 것은 잭슨홀 미팅 그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당장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장기간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워시의 입도 중요하지만 ECB나 BOJ 거기에는 이제 전 세계의 주요국 그 은행장들이 그 소위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 금리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꼭 챙겨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딱 느낌이 눈치를 보는구나, 그냥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수급적으로도 막 이렇게 막 뛰는 부분도 아니어가지고 그런 이유 이번 주 초반에 슈퍼위크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보고 또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전략 방향성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저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특히 코스피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주의 상승이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반도체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다수 나왔고 미국이 이란에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관망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출발 후 장중에 6,830선 부근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0.2% 소폭 상승하면서 6,75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상승 전환 후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0.6% 소폭 내리면서 82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해서 8조 원 넘게 팔았는데 오늘도 5천억 원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790억 원대 현재 사자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도 장 초반부터 팔자세입니다. 750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매매 동향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1,800억 원대 현재 매수해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대, 720억 원대 매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1,300원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0.1원가량 내린 1,382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자사가 개발한 콘크리트 분배 로봇 DMCR의 현장 실증을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DMCR은 플랜트와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분배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된 건설 로봇입니다. 반복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대체해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회사는 원격 주행과 자율 작업, 작업 공간 맵 생성 등의 핵심 기능을 검증했으며 실증 결과를 양산 모델 개발과 성능 고도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실증은 콘크리트 분배 작업에 필요한 이동과 작업 과정에서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모트렉스를 비롯한 컨소시엄과 공동 개발을 통해서 건설 솔루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튀어 올랐습니다. 전진 건설로봇은 14% 넘게 오르면서 3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늘 프리마켓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 정규장 이후 약세를 걷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76% 내림세 보이면서 44만 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로보티즈도 2.7% 내림세 보이면서 24만 8천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사업 자회사인 SKIT 테크놀로지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IT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졌습니다. 양사 합병 비율은 1대 0.117로 이에 따라 SKIT 보통주 한 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오는 11월 24일 SK이노베이션과 이사회 SKIT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받은 뒤 내년 1월 1일을 합병 기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합병에 따른 SK이노베이션 신주는 내년 1월 18일 상장됩니다. 재편을 통해 재무 안정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분리막 사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합병이 재무에 미칠 영향 우려를 받아가면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1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10만 6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 18,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2.4% 상승하면서 15,700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SK 경우 3.2% 내림세 보이면서 53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GE 버노바와 전압형 초고압 직류 송전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력망 기술 전시회에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인 GE 버노바와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 요소로 뽑히는 전압형 초고압 정류 송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합작법인 사명은 그리드X 테크놀로지로 전력망의 신뢰성과 통합, 교환의 개념을 담았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번 GE 버노바와의 협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과 서해안 일대에서 생성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국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력기기 3사 흐름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소폭 오르면서 0.8% 상승세고요. 19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폭을 점차 키워갑니다. 1.2% 오름세 보이면서 27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소폭 오르면서 72만 원 선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관련해서 원전 종목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관망세를 띠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 시장 전형적인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 방향성을 찾아가는 장세 속에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전략, 저희 데일리 TV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상일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일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파마리서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까지 주가 오르면서 함께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이 상반기 수출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최근에 이 삼전넥스가 크게 시세를 못 내면서 시장은 다음 주도주 찾기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인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뜨거웠던 이 원전주가 오늘까지도 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전력 오늘 또 동반 강세 보이면서 보수들의 매수세까지 붙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의 매도 장바구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파마 리서치 그리고 삼양식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그 파마 리서치나 삼양식품 같이 수출 잘 나온 종목들 좀 주도주로 가기엔 어려운 걸까요? 지금 매수 보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주도주로 나서려면은 일단 그 종목의 숫자가 좀 돼야 되고 지수의 영향도 좀 미쳐야 되고 그 지수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용 의료 분야는 워낙에 지금 종목 숫자도 적고 그 시장을 리드하는 에너지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 힐러잖아요. 그 원래 리쥬란 힐러가 지금 뭐 대중화된 지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많이 맞는 게 보필러잖아요. 보필러. 보톡스랑 필러를 주로 맞다가 리쥬란 힐러라는 게 등장하면서 힐러라는 개념도 파마 리서치에서 처음 만들었죠. 연어 정액에서 뽑아가지고 뭐 하는 처음에 고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리도카인이라고 우리 마취할 때 쓰는 그 약재를 조금 첨가시켜서 고통을 조금 줄이는 게 나오긴 했는데 정말 아프대요. 그게 막 눈썹 옆에 굉장히 미세한 그 주름 약한 데 있죠. 약한 피부, 연한 피부 거기 맞으면 진짜 아픈데 어쨌든 간에 약간 보완제거든요. 보톡스랑 필러도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필러를 같이 맞는 건데 보톡스랑 필러랑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리쥬란 힐러는. 뭐 연어 정액에 있는 뭐 어떤 그 좋은 효능 효과를 내는 어떤 물질로 그 안에 그 피부를 힐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높여서 뭐 그 우리가 그 면역항암제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보톡스의 필러에 리쥬란 힐러까지 이렇게 맞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럼 주도주가 되려면 예를 들어 보톡스주, 필러주, 그다음에 리쥬란 힐러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집단군을 형성해야지 시장에서 강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보톡스주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좀 안타까운데 메디톡스는 웬만하면 말할 기세인데 왜냐하면 옛날에 메디톡스를 저도 응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좀 끔찍하죠. 사실은 2018년에 70만 원 가까이 갔던 게 지금 코로나 때 주가 바닥을 깼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끔찍하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 우리 기억하기 싫지만 그때 주가가 최저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9만 원 벽이 깨졌어요. 68,300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메디톡스의 보톡스 사업은 완전히 지금 그쵸 좀 말로 표현하기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됐고요. 그게 이제 뭐 휴젤과의 싸움이라던가 뭐 대웅제약의 나보따도 있었고 뭐 그런 싸움 속에서 사실 메디톡스가 힘들어진 게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나머지도 사실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나보타를 만든 대웅제약 지금 대웅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 주가로 가고 있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휴젤이 뭐 그 사이에서 휴젤이 사실 덕을 많이 봤죠. 미국하고 중국에 진출을 했잖아요. 메디톡스, 그다음에 나보타.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협상을 크게 했잖아요. 협의를 크게 하면서 메디톡스에게 조금 내주면서 나보타는 미국에서 계속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의 주가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젤의 보툴렉스. 우리 사실 그냥 다 보톡스라고 하지 솔직히 이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뭐 대웅제약의 나보타니 휴젤의 보툴렉스니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이렇게 말하지 그거 다 그냥 다 보톡스로 뭉뚱그려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나 보톡스 맞으러 간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국산 아까 말한 제가 그 제품명을 맞으면 조금 싼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엘러간의 보톡스는 계속 그 우위는 확실하고 비싸도 그걸 맞는 사람들은 맞아요. 국산 거를 맞는데 이제 국산의 경쟁 사이에서 메디톡스가 도태된 거죠. 어쨌든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1년 내내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개월선 아래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죠. 20개월선과 60개월선 사이에서 껴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마리서치 얘기를 하다 왜 이거 보톡스까지 왔냐면 같은 군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보톡스주, 필러주, 파마리서치의 리주란 힐러주의 파마리서치까지. 그래서 이게 집단을 형성해서 동시에 강화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보톡스는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 보톡스 만든 회사들이 필러도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파마리서치는 그래도 20개선 뚫고 올라왔죠. 파마리서치는 일단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50만 원 이상까지 이 여력이 있는데 아까 앵커님의 질문이 이게 지금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도주를 형성하기에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죠. 혼자 개인기로 가서 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어렵다. 파마리서치의 개인기에 의한 이 단독 종목으로서의 상승은 유효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뒷받쳐주는 종목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50만 원까지 상승 이력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별로 차별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대체할 주도주까지 생각을 해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사기 종목 전략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트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이 반도체 투탑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매도 상위 종목 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보이고 있는데 고수들은 두려운 마음에 함께 내던지고 있거든요.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관심이 뜨거웠던 삼성 SDI. 연일 상승하다가 오늘은 장중에 52주 신고가의 경신 후에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면 코스맥스와 삼성 에피소스 홀딩스 함께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 수익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전닉스 함께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전닉스 고수들은 내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보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이상 물량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을 걸기에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단 결론이고 지금 오늘 니케이도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에 연관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쭉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냥 쭉 이제 볼게요. 아까 전에 뭐 계속 보는 거랑 그 어떤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자, 이거는 금은이고요. 필라델피아의 금은 지수가 또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는데 금은이 아니고 반도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봉입니다. 이번 주가 왜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뭐 이거 자, 가장 정상적이면 이렇게 V자로 바람이 안 빠진 공이면 튀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이면 안 튑니다. 제일 최악의 모습은 뭐죠? 바람이 완전 꺼져가지고 쭉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 이렇잖아요. 검정색 선을 보세요. 그리고 빨간색 선 아래에서 그게 더 나오면 압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제 굉장히 뭐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굳이 이렇게 막 찢어지고 악취나는 모습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미리 안 보는 게 낫지.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나라 오늘 키오시아를 보시면은 키오시아도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또 이런 모습이잖아요. 20주선 아래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죠? 깔려가지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 도쿄 일렉트론도 똑같거든요. 주봉 똑같죠. 이제 더 설명 안 하고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것보다도 약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자, 보십시오. SK하이닉스도 네,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4월 달 그리고 혹은 늦어도 올해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를 보시면 20주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오다가 지금 4주 전에 그리고 늦으면 더 강했던 종목은 3주 전에, 2주 전에 그렇죠? 2주에서 4주 전에 다 20주선을 깼단 말이죠. 1년여 만에, 6개월여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상승했던 밑받침이 되던 지지 라인이 다 깨지고 그 지지 라인이 머리 위에 위치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해갖고 물량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약간 그쵸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듯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주주 환원 얘기도 나오고 무슨 엔비디아 실적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준. 그래서 그냥 이성적으로 전혀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항이 심한 구간이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 원칙만 따르는 거예요. 그 원칙을 따른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구간이 절대 아닌 거죠. 머리 위에 저항이 저렇게 심한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등 주기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먼저 반도체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 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그래도 이 장을 전환시키는 좀 주역으로 떠올랐는데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단이 1.7%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소식을 좀 소화하면서 한국전력이나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은 오르고 있고요. 전력기기 3사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을 점차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국제유가가 내렸습니다. 이 지정학적 이슈가 웬만큼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가 펼쳐지면서 브렌트유가 86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유가가 내리면서 오늘 운송 물류단 안에서는 항공사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 화장품과 백화점이 오랜만에 또 백화점이 좀 뜨는 테마로 올라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는 오늘 삼성 관련된 이 삼성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는 오늘 쉬어가고요. 원전이나 원자력 관련해서도 이 모멘텀, 원전 건설 모멘텀 소화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특징 테마로 건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어제작에서도 강했습니다. 오늘도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건설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이 미국과 이란 휴전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이 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현재 파키스탄 통신에 따르면 아무래도 휴전에 합의를 했고 이 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율통행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오늘 재건주들이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원전 건설 모멘텀도 좀 겹겹이 좀 끼고 있는 업종인데요. 그렇다면 이 건설주를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건설주가 정말 한 15년 동안 뭐 지금 거의 뭐 봉인된 상태로 거의 뭐 저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건설주가 있는 거는 다들 아시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건설주 정말 오랫동안 물리신 분 빼고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조차 없었어요. 건설주가 그냥 답답한 흐름이고 뭐 우리가 뭐 레미안이니 자이니 무슨 프루지오니 뭐 옆에 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브랜드는 다 아니까 광고에서 자꾸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친숙하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라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래서 뭐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도 글도 거의 없고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연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변화는 언론에 건설주가 많이 언급됐다. 그다음에 주주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종목 게시판 글이 하루에 올라오는 숫자가 유독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은 제가 아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다 설명을 해드리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맨날 강조를 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들고 막 이러면 뭔가 그 사람이 뭐 심각한 인생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떠들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심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기술적인 것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우리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해외에서 우리 중동 모래바람 맞으면서 아버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 세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 건설 업체들이잖아요. 지금 삼성 E&A
ENA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건 월봉도 아니고 연봉이에요, 여러분들. 왜 연봉을 오랜만에 보냐면 너무 오랜만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2015년에 20년선이 처음 생겼거든요. 20년선은 20년이 지나야 생기겠죠. 20년 이동평균선이. 20년 이동평균선이 15년도에 생기고 12년 만에 여기를 지금 뚫어내는 지금 상황이 생겼어요. 아까 사람이 변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지난해에 20년선을 뚫더니 이번에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변화들이 그렇죠? 뭔가 봐야 되는 변화죠. 괜히 저렇게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년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장기 투자에 볼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월봉으로 들어와 보는 거죠. 큰 흐름이 괜찮아지면 조금씩 작은 데로 가보는 거예요. 자, 일단 현대건설이 쭉 뻗은 다음에 20개월선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까 연봉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투자해볼 만하게 되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ENA도 마찬가지죠. 월봉으로 들어왔더니 한번 뚝 그 아까 전에 연봉에 20년선을 뚫기 위해서 강한 흐름이 나온 다음에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는 사지 말고 지금 과열권이 좀 식었는데 10개월선 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현대건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괜찮은 거죠. HD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또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죠, 맞죠? 건설 완성업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활동하는 굴착기 업체 보는 거죠. 지금 현대건설기계 괜찮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봉이 20년선이 없어요. 2017년에 새로 상장됐으니까요. 지금 월봉의 모습이 아까 삼성 ENA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현대건설기계가 그 굴착기 만든다고 했으니까 굴착기 앞에 삽만 다는 게 아니라 삽을 떼고 집게를 달 수도 있고 스파이더맨처럼 아니면은 뚱뚱 때리는 망치를 달 수도 있고 그런 어태치먼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데모라는 회사예요. 이건 별로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 주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어렵다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밸류체인 상에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지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자,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로봇이 들어가 있지만 로봇주가 아니라고 했죠. 콘크리트 펌프가라고 콘크리트를 쏴주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처럼 거미 그 다리를 넓혀가지고 쭉쭉쭉 올려가지고 높은 데도 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20개월선이 깨져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밸류체인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투자할 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ENA가 20년선을 뚫는 굉장히 오랜만에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HD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업체도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어태치먼트라던가 콘크리트 펌프가는 재건주에 속하긴 하지만 주가의 흐름이 안 좋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부분은 투자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 좀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지닌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sek터로는 먹는 비만약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근육을 지켜주는 이제 비만약인데요. 관련해서 D&D 파마텍도 근육을 지키는 비만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를 앞으로 이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좀 비만 치료제 관련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미약품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만 있어서가 아니어서 좋죠. 자, 지금 역시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제약사 투톱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유한양행이 한미약품이 옛날에 항암제를 실패해가지고 스스로 되돌렸던 게 있거든요. 올리타라고. 그 실패를 렉나자가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획을 한번 그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한테 바통이 넘어왔는데 제대로 채간 것 같아요. 지금 비만약으로. 그래서 한미약품이 15년도에 이게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15년도에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뒤로 정말 암흑기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R&D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자기가 R&D 투자 솔직히 안 하고 그냥 돈벌이 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영업사원들 혹사 부려가지고 의사 사모님들 운전기사까지 시켜가지고 약 공급하고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영업 활동에 돈만 쏟아부으면은
그냥 잘 돼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몇몇 회사가 그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하고 R&D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개발에 계속해서 쏟은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물질이 아니거든요. 15년도에 사노피라는 회사한테 당뇨병 신약 물질로 그 수출을 했던 그 물질이에요. 반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거기다 근손실 없는 거를 그 효능을 넣어가지고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에 수출한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넨텍에 달려있죠. 제넨텍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꽂힐 테고, 제넨텍이 만약에 허가를 받고 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로열티까지 받게 돼요. 뭐 그거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비만약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만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한미약품이 좋은 거죠. 항암제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일반 의약품 기본적인 것들이 캐시카우가 탄탄하기 때문에 한미약품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투자한다면 투톱으로 당연히 거론돼야 될 지금 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한양은 이제 조금 렉나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그쵸? 2024년에 피크를 치고 쭉 내려와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번엔 또 한미약품이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유한양행의 빈틈을 한미약품이 이번에 메꿔줄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60만 원이 이번 연도의 고점이었으니까 여기를 지금 다시 두들기면서 60만 원 탈환을 노리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일반 의약품이나 항암제까지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을 그 안에서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엔비디아가 26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916억 4천만 달러라는 폭발적 성적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4분기 연속으로 호실적 뒤 주가가 급락하는 세론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단순한 숫자 잔치를 넘어 마진율 방어와 차세대 AI 칩의 생산 성공 여부가 핵심 시험대로 떠올랐다. 가장 큰 뇌관은 부품값 상승에 따른 총이익률 하락 우려와 젠슨 황 CEO의 입이다. 고대역 폭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한 가운데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의 공급 차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혔다. 시장은 2027년 이후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과 실제 수익화 증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의 희백칩 수입을 전격 허용하면서 새로운 반등 모멘텀이 조성됐다. 봉쇄됐던 중국발 수요가 가이던스에 반영될 경우 실적 둔화 우려를 단숨에 뒤집을 강력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노사 갈등. 이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이명도 경일의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변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임담협이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럼 재협상 이제 하게 됩니다. 답답하게 보신다고요? 어떻게 좀 느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좀 안타깝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네. 노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합의점을 도출을 한 것 같고 또 전체 100% 중에 40%는 현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자사주인데 네. 60% 중에 40%는 바로 매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80%를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복리후생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임금 상승률도 6%가 넘는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협상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붙였을 건데 이게 뭐 50.08%인가요? 25표 차라고 이게 부결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소통을 잘못했다. 네. 노조를 설득을 못 시켰다. 구성원들을.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이 약 94%라는 면 네. 뭐 휴가나 출장 간 사람 빼고는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결했다는 거는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실패한 게 아니냐. 결국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노사가 다 패배자로 보일 수밖에 없고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역대급의 성과급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네. 영업이익에서 먼저 이렇게 떼가는 게 뭐냐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스무스하게 잘 협상을 해서 타결을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역대급의 성과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포장을 못하나. 그리고 ADR 상장 이후에 한 달 동안 커뮤니케이션 못한다고 해서 2분기 실적 때 진짜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스스로 주가를 그냥 낮춰버리는 악재를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타결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적분인 뭐 협상 타결이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거는 불확실성 차원에서 봤을 때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요소였는데 재협상에 올라가면 어쨌든 타결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나쁜 일 때문에 뭐 파업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대급의 이제 성과를 해서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네. 이걸 왜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노조 구성원들이 만족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부결되고 하는 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어야죠. 그리고 노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문 걸어 잠궈 놓고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25표 차이로 이렇게 부결했다는 건 내부에 엄청난 디베이트, 아,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구성원들을 잘 설득을 못해서 이렇게 못했냐? 그 다른 또 이제 사무직 그 노조 같은 경우는 60% 이상 또 찬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내부적인 어떤 경영진들의 소통 능력의 부재, 그 최근에 CRPR, IR이라고 하는 그 소통과 관련된 임원들을 대거 잘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 경영진들의 지금 생각은 예. 물건만 잘 만들어서 돈만 잘 벌고 그러면 이제 다 용서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뭔가 주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뭔가 메시지라고 뭔가 할 것을 하는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덜 하시게 되고 네. 기대했다가 실망하시게 되면 또 욱하는 성격의 주식을 집어 던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이닉스는 실적만 보시고 숫자만 보시고 뭐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노사 갈등이 있을 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영 이런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노가 문제야 사가 문제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영 자문을 맡고 계시고 이러한 현실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반도체 호황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뭐 기술력 경쟁 우위에 있어서 제품을 잘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을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다만 안타까운 건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기대가는 것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습니다. 유리할 것이다. 어쨌든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그 2분기 실적 났을 때 저희가 겪었잖아요. 역대급의 실적이 났을 때 왜 그게 ADR 상장 때문에 아무 얘기를 못 한다고 진짜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저 내용을 보면 저도 알지만 진짜 아무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올릴 그러니까 적대 먹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한 달 동안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반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다 담겨 있어요. 하이닉스 어떻게 할 것이다. 위험은 저까지 다 있거든요. 그 내에서 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주주들한테 했으면 되는데 2분기 실적 때 안 했잖아요. 예. 그와 똑같이 노조한테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진짜 소통하지 말라 그래고 진짜 소통 안 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번에 그 노사 잠정 협의안이 부결된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가에 네. 너무 악재가 돼가지고 뭐 실적에까지 영향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게 될 거거든요. 다만 이제 주주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욱하는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걸 책임을 만약 묻는다 그러면 경영진의 소통 능력이 네.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가치에서 봤을 때 어쨌든 매물을 던질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언급해 주신 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170만 원까지는 반등해 있지만 고점은 300만 원입니다. 좀 갈 길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주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결과 그것도 발표. 좀 제가 좀 예. 안타까워 속상하는데 예. 그 공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1번이 2025년부터 2027년 3년 동안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컵에 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어요. 뭐 그런 표현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최소 50% 이상은 주주 하나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1번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를 결정할 때 3분기 실적 때 구체적인 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요번에 40조 정도 자사주 소각하는 거는 특별 뭐 배당 이런 개념으로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1차적으로 40조 정도는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누적 잉여 현금이라 그러면 뭐 200조로 훌쩍 넘어서 250조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절반이라 그러면 125조, 뭐 150조 정도 되니까 그것에 이제 40조 정도 이제 소각을 한 거니까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봐야죠. 왜냐 그러면 역대급의 또 투자들이 또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발표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3분기 때 보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눈치 보기죠. 왜냐 그러면 네. 키옥시아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웹사이트는 뭐 100% 환원하겠다 이러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여기 눈치 보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뭐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아마 그 환원 정책을 할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하이닉스의 하방은 최하점은 무조건 방어를 할 것이다. 라는 건 이제 분명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현금으로 원사시를 주는 것보다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을 더 원할 가능성이 그쵸, 높거든요. 그쵸. 예. 왜냐하면 하루에 10%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인데 배당을 주더라도 10% 이상 어떻게 주냐 말이죠.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주주님들이 똑똑해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역대급의 돈을 다 줘버리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밸런스 맞추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SK스퀘어 지주회사 지분을 20% 그 이상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주가가 최소한 하방은 이제 막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갈까 싶었는데 지금 이제 노사 갈등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만 어쨌든 주가 정상화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 대척점에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주 관련 돈은 없어서 또 그만큼 또 실망 매물은 좀 나왔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네. 기업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의 생리를 좀 아셔야 돼요. 네. 기업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가 소유자가 경영까지 하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그걸 뭐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니고 삼성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지배 구조가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이제 금융회사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인데 잘 아시지만 이게 비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사주를
뭐 해서 소각한다 그러면 10% 넘어버리면 삼성전자를 팔아버려야 되는 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그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것을 만약 감수하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으로 가냐 그러면 사실 최태 회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주식이 없다가 최근에 49억인가요? 그 정도 갖고 있는 상태고 배당을 줘도 스퀘어와 주식회사 이렇게 두 번 이게 거쳐다 오면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보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은 틀려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가 순환구조를 끊어서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오너 입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이거 지배구조나 거버넌스를 볼 때는 자사주 소각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뭐 소각하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삼성전자 주식하고 삼성전자 우선 주식은 완전히 별개의 주식인데 그거를 우선주를 소각한다는 거는 결국 여론에 밀려서 뭐 한다는 그게 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좀 달리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배당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가지시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을 담보한 배당주 정도 향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언제 뭐 배당주였어요? 최근에 역대급의 이제 수익을 가다 보니까 배당주하면 금융주나 뭐 통신주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배당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 자산 소각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다가 안 하면 또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투자심이 흔들어가지고 또 파신다 그러면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 생각하시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대신에 배당을 준다면 아 그럼 배당주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삼성전자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아 자사주의 소각에 대한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눠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뭐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구조적으로 다르네요.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와 SK하이닉스. 왜냐면 완전 지배구조. 틀립니다. 근데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루 이틀 안에 뭐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의 이슈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기대를 낮추라고 했어요. 예. 큰 기대하지 말라고 큰 기대 했어요. 그래야지 투자를 하실 때 오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그게 이제 기대를 저버렸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경영진들이 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그 엔비디아나 뭐 저 구글을 찌워 보세요. 사실 좀 부러운데 네. 얼마나 소통을 잘해요. 컴퓨터 콜하면 주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 어쨌든 좀 어려운 것도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어루만져주는 멘트를 꼭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디스카운트 자기가 좋으면 요인이 아닌가 우리가 할 보네. 거야. 자신 예. 있어. 이런 거 말도 안 돼. 탁탁탁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이 CEO와 그 경영진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우리 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영진들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총 이런 거 보면 컴퓨터 할 때 보면 CEO들이 말을 너무 아껴요. 말을 못 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소통 능력의 부재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밝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거 실현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오판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대는 아예 안 하는 게 오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예. 사실 갈등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활발한 소통을 여는 그런 장도 필요하다. 그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맞습니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이런 경제 채널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주 입장에서 뭐 경영진들로부터 직접 정보도 받고 소통을 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 채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매달려서 아침부터 이렇게 막 그냥 보시냐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투자자들은 현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교수님 같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주 출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 주주님들 어쨌든 투자하실 때 네. 욱하는 성격에 그냥 뭐 던지든지 해가지고 손해보지 마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접을 거는 딱 접어버리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실적 좋잖아요. 네. 실적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사실 네. 뭐 기대는
뭐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인성이 별로여도 그 사람이 결과치를 잘 내면 투자할 네.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아, 공부 잘하고 성적 좋잖아요. 예.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잘. 소통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 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을 봐야 된다. 투자할 때는. 예, 이렇게 실적은 좀 좋을 겁니다. 예, 해보고 실적은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투자 실현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수님. 내일 이제 새벽쯤에 뉴욕장 마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똑같아요. 근데 예. 엔비디아 젠스 왕 CEO는 엄청 소통 잘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네. 근데 내일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현재 그 2분기 실적에 있어서 역대급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대치가 엄청 높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주 중에 가장 조심스럽게 주목하셔야 될 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그게 지금 약 75%인데 네네. 그거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져.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 이것이 이제 반도체 입장에 봤을 때는 피크아웃이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받아들이면서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나 이제 가이던스죠. 이제 3분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 지난 분기에 뭐 8자가 붙었고 2분기에는 9자가 붙었고 다음에는 1,000조 달러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발언을 이제 기대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매출의 가이던스 숫자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향후에 이제 그 베라루빈의 양산 차세대 플랫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게 뭐 차질이 생길 거냐 말 거냐 뭐 이슈가 많은데 그거를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그거와 그에 따라서 거기 베라루빈 같은 경우에는 HBA 4개 정도 더 들어간다는데 최근에 이걸 줄인다는 또 보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왜 줄이느냐 정말 메모리 가격이 너무 뛰어서 부담이 돼서 줄이는 거냐 뭐 이런 데가 멘트를 할 건데 제가 볼 때 젠스왕 CEO가 아마 얘기를 잘할 거예요. 네. 워낙 그 소통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예. 그걸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내년에 AI 서브 가격을 뭐 15% 인상한다는데 그 분야가 결국은 이제 가격 올리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부담을 갖게 됐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거든요. 매번 공식이에요 요즘에. 그렇죠. AI 네. 버블 때문에 그런 네, 건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엔비디아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 가격 올려도 결국 산다. 순환 금융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자기 돈으로 보증을 해서 투자를 하고 네. 그것이 스타트업들이 향후에 많이 서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이 나면 그걸로 다시 메꿀 수 있다. 그 자신감 엄청 표현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와 관련된 순환 거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까지 표현한다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고 만약 그에 대한 순환 금융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스타트업과 그 AI 수요에 대한 탄탄한 그 어떤 수요에 대한 전망을까지 밝힌다 그러면 네. K 반도체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더 많이 팔리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앞서 말씀 얘기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아마 유시인 보시고 그게 긍정적으로 뭐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하이닉 주식도 탄력을 받을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조금 또 좀 하락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 워시 의장의 또 메시지도 중요하니까 이게 겹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주주들 투자자들의 이번 주까지는 다들 이렇게 한번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에 반도 못했지만 다음번에 곧 자주 나와주셔서 이걸 정리해 주시고 내일 아무튼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최근 반도체주가 큰 변동성을 띠고 있는데요. 내일 공개될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랠리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2분기 실적을 어떻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919억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은 2.09달러입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시장은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 매출은 85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를 대상으로 한 매출도 중요하겠는데요. 435억 달러 전망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실적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2022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다만 25년 2분기부터 1분기까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시장 자체가 증권사에서는 어차피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다음 분기 매출이 좀 보수적으로 제시가 된다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총이익률이 75%를 상회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의 실적이 나왔을 때 7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에 영향을 주진 않았는지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중국 매출 포함 여부도 중요합니다. 5월 달에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는 중국의 매출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H200칩 일부에 대해서 좀 승인이 났는데 인도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 만큼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에는 중국의 여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쪽에서 좀 힘이 붙네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엔비디아 실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